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을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답하는 형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PT 띄워주시죠. 예, 7월 13일 우리 금통위에서 픽스텝 결정한 후에 총님 발언을 보시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통화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거 향후에 포인트를 언급한 건 되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재님 말씀대로 다음 PPT 보시면 8월 25일 날 25pp 우리가 인상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잭슨홀 미팅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파월 연준 회장께서 연준 총재가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물가가 지금 중요하다 얘기하고 미국의 가계 기업이 고통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아주 강하게 발언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8월 30일 날 하는 본관 잭슨홀 본회의 내부 보고 후에 발언을 보시면 총재님은 저는 잭슨홀 미팅 한 날 밤을 거의 샜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보면 회의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세요.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 통화 운영 정책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9월 7일 날 보면은 레이언 부총리 뉴욕 컨퍼런스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추가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이제 9월 20일 돼서야 우리 총재님이 조금 말이 바뀝니다. 전제 조건 변화가 뭐 있고 면밀히 검토하고 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제 21일 날 FOMC에서 75pp 인상을 결의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9월 26일 날 뭐 조금 기획재정위원 전체위에서 5, 6% 물가가 오래 간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정점은 10월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지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금통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보면 8월 25일 날 우리 금리 25bp 인상한 이후에 1337원에서 9월 28일까지 거의 100원 이상 환율이 급등하면서 또 뒤에 위안 보유액이 한 달 동안에 한 196억 불 정도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보시면 미 연준 위원들 매파적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아직 시기상조다. 금리 내리기에는.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랬던 증거 없다. 정책 기조 변경 기준이 매우 높아서 계속 간다. 그 다음에 리사쿡 연준 이사도 데이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내릴 수가 없다. 계속 올려가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연준의 정책 변화는 제한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지금 하향세로 조금 요새 꺾이긴 했지만 낙관적 판단을 내린 굉장히 이른 시기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한 유동성 확보에 한국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책 제안으로 보면 피말 FO제도 좀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연금이 보유한 미 국채가 한 68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 해외 RP 시장의 달러화 확보 자금으로 이렇게 대출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봄직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 통화당국의 환율 변동에 대한 고려는 인플레이션 예측에 있는데 이 예측 과정에서 반영된 환율의 변경 경로, 영향 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경제 주체들이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시장 조건, 메커니즘, 개입 시기, 개입 규모 등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통위원들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보력 강화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다행히 우리 CPI 지수가 5.6으로 전월 대비 0.1 내렸잖아요, 총재님. 제가 이제 보니까 10월 지금 우리가 물가지수 정점을 지나고 있던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봤는데요. 수입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보다 한 2달 정도 선행된다고 볼 때 이 수입 물가지수가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꺾인 그래프가 보여서 소비자 물가 하락을 좀 점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달러 기준과 원화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환율을 상승했지만 환율 상승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원자재 가격이나 수요 상품들이 수입 상품들이 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안 좋은 사인으로는 생활물가지수 여전히 높고요. 그다음에 신선식품 전월 대비도 2.8 전년도 대비 12.8%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근원물가지수가 0.1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물가지수 상승이 크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지금 200만 원 이런 감산 발표한 이후로 유가가 한 10% 정도 상승한 이유도 10월 정점의 근거를 다시 한번 총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재현 의원님 질문하신 많은 내용이 다음 수요일 날 저희 결정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세한 답변은 제가 나중에 찾아뵙거나 수요일 날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발언을 쭉 말씀하셨는데 제 부탁은 그 발언했을 때 전제 조건을 다 달았으니까 그 전제 조건을 같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피마와 연금과의 그 리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사실은 피마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저희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게 위급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뭐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가에 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환율 때문에 좀 덜 내려가고 있고요. 제일 불확실성은 다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